이야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닥터보르님 사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36살 남성입니다. 대전에 살고 그림과는 다른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26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낙서하던 걸 친구들이 좋아해줘서 그때부터 그리는 걸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리다가 학원이라고는 미술학원만 있는 줄 알아서 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학교를 가는 게 어떨까 해서 편입 준비를 몇 개월 했어요. 당연히 몇 년 준비하는 입시생들만큼의 실력은 안 돼서 성적이랑 면접으로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짧게 준비해서 어디든 붙어서 들어가야겠다. 집에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눈치 보이고 잔소리 듣기 싫고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그림을 이제서야 그리게 되었는데 이왕 시작할 거 차라리 대학을 가자.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제대로 시작하자 해서 제 그림 계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편입하고 나서 그림을 못 그리니까 교수님께서나 학생들이나 이상한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그래도 기왕 왔고 그림은 그리고 싶어서 열심히 했지만 편입하고 나서 졸작을 준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졸업작품 발표 때 그림 그린 지 얼마 안 됐고 편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들 궁금했던 이유가 풀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모작하고 크로키랑 최대한 많이 그리면서 실력이 늘었습니다. 웹상에서만 보던 그림을 다른 존잘 친구들이 그려온 걸 보니까 눈도 높아지고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대학은 코스모스로 졸업했고요. 알바를 하면서 근처 원룸에서 지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아웃이 있어서 행아웃 사람들하고 그림을 꾸준히 그렸습니다. 학원을 다녀볼까 했지만 너무 비싸서 한 달 다녀보고 신규 강사 체험 수업 있으면 가서 수업 받아보고 그 외에는 항상 집에서 그림만 그렸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듀얼 모니터에 한쪽에 영화 틀어놓고 그림 그렸는데 그게 그렇게 안 좋은 습관이란 걸 이 나이 돼서 알게 됐어요. 아마 그 점에서 집중력이나 취업에 대한 의지가 점점 낮아지는 걸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력서를 한 달간 여러 군데 넣었는데 연락 오는 곳이 없고 그림은 점점 안 그리게 되고 그렇게 막연하게 그리다가 30살이 되니 이젠 어렵겠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보거나 잘 그리는 친구들 보면은 습관처럼 분석하고 표현해보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나이도 있고 그림은 취미로 그리고 생계가 먼저다 라는 게 느껴져서 일적으로 생활이 치우치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는 꾸준히 그리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취미로 그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리다 보면 실력이 조금씩 늘기도 하고 잘 그린 작품을 모작해보고 싶고 계속 펜을 잡고 그리고 싶어요. 막상 그릴 때는 자료 찾고 빠져들고 분석하고 풀어가면서 그리지만 다 그리고 SNS에 올려도 조회수는 몇 명 안 보고 그렇게 묻히는 게 대다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꾸준히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다 보니 대중성은 그렇게 있지 않은 그림이 나오나 봐요. 그림 그리는 시간은 하루 한두 시간이지만 꾸준히 그립니다. 다른 시간대에는 운동을 하거나 주로 영화 보거나 운동하는 게 대다수예요.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6개월 정도 교육받았고요. 그림에서 아직 제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많기에 그러한 것도 너무 알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만한 그림을 알고 싶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안 풀립니다.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이고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들어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받고 참 반가웠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20대 분들 대상으로 방송을 많이 하니까 이런저런 잔소리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하지 말란 것들이 계속 반복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로 너무 죄송한데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못된 말이지만 애기들한테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같은 말을 사실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매한 행동과 어정쩡한 행동들, 어정쩡한 생각들을 유지하시면은 이렇게 되세요. 정말 이렇게 되세요. 이해님한테도 참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고 오늘 26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독학을 시작했대요.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낙서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기간상으로는 훨씬 오래된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죠. 독학으로
뭐 10년을 그리고 막 15년을 그려도 아마추어인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그래서 어정쩡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 드립니다. 제 말 농담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학원이라고는 미술학원만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안 알아보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땐 이때도 학원은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계산을 다 해봤는데 연도랑 국내에도 학원은 존재했었고 일러스트를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었는데 잘 안 알아보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아쉽게 보이고요. 그리고 가서도 뭐 모작하고 크로키 외에는 크게 뭐 적어주시는 건 없었고, 그리고 학원 다녀볼까 했지만 너무 비싸서 한 달 다녀보고 신규 강사 체험 있으면 가서 수업 받아보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비싼가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뒤에 나와요, 요 얘기도. 그리고 30 되면서 어렵겠구나 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6년이나 더 지속하고 계신 거 보면 조금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제 답변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씩. 자, 이해님 나이쯤 되면 사실 이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많이 돼야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나이 대비로는. 내가 뭘 했는지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회사가 또 신입들이 일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자꾸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거든요. 전체 프로세스를 못 보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나라는 한 개체의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전체에서 몇 등 하는지, 전체에서 어느 정도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이 집단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계속 내가 뭐 하는지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보면은 현실 감각도 살짝 아쉬워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를 보면은 지금 현실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가 보이는데 전체가 아닌 나만 보고 있다 보니까 판단이 잘 안 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글들을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또 아까 제가 드렸던 얘기인데, 제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많기에, 그리고 이런 표현도 쓰고요. 생각처럼 잘 안 풀립니다. 연구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일 쉽거든요. 이 기가 막힌 선생님을 만나거나 기가 막힌 강의를 만나서 내가 몰랐던 그 알파를 만나게 되면, 알파를 딱 듣고 인지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치를 팍 뚫을 수 있을 거라는 되게 거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럽니다. 문제는 이건데 이걸 초점 전혀 안 맞추고 여기서 계속 뭔가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이해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요 얘기 먼저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편안한 선택은 늘 최악의 결과를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글에는 계속 이해님이 편안한 선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2018년도 당시 최저임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검색해서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계산기도 두드려 봤어요. 그때 당시 한 7,000원대 하더라고요. 최저임금 7,000원대고 7,500원으로 잡아볼게요. 계산 편하게 7,500원으로 하루 6시간씩 주 6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은, 아이고 잠깐만요, 7,500원씩 하루 6시간을 일해서 주 6일씩 4주 조금 넘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한 11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11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고시원 들어가시면 돼요. 취준생한테는 고시원이 제일 잘 어울려요. 제일 잘 어울리고, 뭐 요즘에 워낙 다들 뭐 눈높이가 높아져서 고시원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옛날에 다 고시원 들어가고 원룸 들어갔어요. 그래서 월세 싸게 하시면 뭐 30 정도에도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3, 40선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데 사람 살만한 데는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학원비 빼고 뭐 생활비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비싸서 안 했어요 라고 하면서도 뭐 크게 뭔가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조금 생각을 잘 해보시고 더 확실한 계획을
확률이 높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정말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분들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부 좀 하다가 내가 지금 전공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림도 좋아하니까 이거 조금 해보고 요것도 일도 조금 해보다가 이거 잘 되면 그림으로 넘어가야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엔딩이 거의 다 이 느낌이긴 하거든요. 제가 정말로 학생을 많이 봤잖아요, 사실. 거의 2,000명이 넘고 3,000명이 이제 돼가니까 정말 많이 봤는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본 분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를 저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엔딩이 다 비슷해요, 사실. 이런 엔딩이에요. 근데 그 엔딩의 과정들은 거의 다 이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힘든 게 싫으면은 차라리 그냥 대우가 안 좋더라도 그 선택을,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은 건데, 빨리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이 직업은 마음에 안 들어,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노력은 안 하고 싶어, 이 포지션을 계속 갖고 계시면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이해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직에 대한, 이직이죠. 정확히 말하면 업종 변경이죠. 업종 변경인데 업종 변경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한두 시간 공부하는 게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업종 변경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림 쪽으로 해서 프리랜서든 뭐 정직원이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해님이 정보가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해님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직업을 받으면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라는 그 상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림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상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 목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지가 현재 가진 직업보다 더 별론가요? 아주 노골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뭐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테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그 상상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정보와 상상을 조금 곁들여 있겠죠. 두 가지가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것들이 현재 직업보다 별론가요? 여러 대우들, 뭐 내가 버는 돈이라든지 뭐 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워라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흥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별론가요? 근데 제가 볼 땐 별로는 아닐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왜냐면 지금 직업이 훨씬 좋은데 그래도 저는 공부해서 그림 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분을 저는 10년 넘게 2,000명을 넘게 만나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림이 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업종 변경을 하고 싶어 함에도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큰 노력은 붙지는 않아요. 시간을 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켜서 보험을 크게 하나 찍어 놓고 곁다리로 남는 시간을 찔끔찔끔 해서 나는 어차피 직업이 있고 월급이 들어오니까 나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을 계속 부으면 남들이 1년 2년 할 거 나는 4년 5년 부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됩니다. 나이라는 엄청난 페널티가 있어요. 제가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한테 이제 막 나이가 들었고 이제 노화에 의한 뭐 학습 능력 저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 젊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노화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습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면 체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님 그림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위에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림을 되게 오래 그리신 티는 나는데 정말로 아저씨 같기는 해요. 요런 그림들 보면은 옛날 입시미술 때 봤던 입시미술 학원에서 애니 쪽 좋아하시는 학생들이 그렸던 그림들의 느낌도 나고요. 조금씩 조금 트렌드를 담아보려고 노력한 건 보이는데 굉장히 그 아저씨스러움을 지우지는 못해요. 이거는요, 프로 작가분들도 트렌드를 맞춰가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야 그나마 이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럼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나마 덜 벌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분들도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론에 대한 이해도 좋고
하루에 뭐 하루 온종일 그림만 그리는 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겨우 벌어지는 걸 좀 늦추는 정도에서 그쳐요. 나이라는 한계는 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젊을 때 괜찮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쌓여서 뼈로 와닿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걸 반복했더니 삶이 나아질까? 자,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이 하던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여러분으로 치면 방에서 그냥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혼자 좋아하는 걸 그리는 거죠. 아주 즐겁고 재밌고 유지하기 쉬운 행위입니다. 이거를 장시간 반복하면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실 안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처음 들었던 주제인데, 자, 한두 시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그리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취미로 하는 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면 하루 한두 시간 정도는 워라밸이 좀 되신다면 대부분 하시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 시간 동안 영화를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직업보다 더 좋은 직업으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좋은 꿈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걸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다 그 직업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 한두 시간씩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게 직업이 되어버리는 거지. 어느새 몇 년 뒤. 이런 꿈 같은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겠죠, 그거는. 네.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만큼 경쟁은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경쟁도 그만큼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넓은 시야에서 생각해 봤다면 이게 굉장히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판단이었다라는 걸 아실 것 같았는데, 좀 그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그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 이 말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얘님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내 인생이 나아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거라고 애써 부정하죠. 원래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나이가 많이 차셨지만 내가 정말로 난 그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유는 불문하고 7시간에서 8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주 6일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 그리는 시간 다 제외하고 진짜 연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요거는 연구하는 시간. 연구입니다. 연구와 단순 그림 그리기가 어떤 차이인지부터 논리적으로 정의를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안 되시면요, 그냥 빨리 지금 하시는 일에 올인하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얘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한두 시간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사회적인 한계도 있어요. 앞으로 지금 20대 분들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대부분 20대 분들이잖아요. 앞으로는요,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 남아있는 내 인생 중에, 은퇴까지 남아있는 내 인생 중에 오늘이 제일 한가하다라는 거를 꼭 염두해 주셔야 돼요. 꼭 오늘이 제일 한가한 날이에요. 오늘 안 하면 내가 오늘 3시간을 못했는데 내일 4시간을 하겠다, 이거 안 된다고요. 오늘 3시간 하면 내일은 당연히 2시간 반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은 2시간 하게 돼 있고.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두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 결국 그림 안 그리게 될 겁니다. 분명 안 그리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제일 젊고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은 큰 결심을 하시고 모든 세팅을 이쪽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모든 세팅은. 이게 불가능하다. 타협 봐서 막 4시간 막 이렇게 하고 있다. 5시간, 6시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 하시고 어차피 스르륵 30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안 그리게 되고 점점 줄어들게 될 건데 그냥 본업에 충실하셔서 본업에서 연봉을 올리세요. 연봉을 올려서 사람은요 잘해야 재밌어요. 이해님이 그림 그린 계기가 뭐예요? 여기 써있죠. 고등학교 때 낙서하던 걸 친구들이 좋아해줘서예요. 누가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림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정받는 게 좋아서 한 거예요. 근데 그림 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본인이 본능적으로 느끼니까 계속 다시 예전에 인정받았던 그 그림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 가도 인정 못 받아요. 이젠 똑같아요. 지금 하는 일이나 그림이나. 못하면 욕먹고 잘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굳이 없는 시간 짜내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일에서 흥미를 못 느끼시면 어차피 그림 와도 못 느껴요. 어른이란 그런 겁니다. 이제 깨달으셔야 돼. 30대 중반이시면 이제 그걸 좀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돼요. 꿈에서 헤어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취했던 마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나에게 이 큰 만족을 줬던 그림을 다시 찾아가고 싶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이 3자가 빠지면 모를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업에 충실해서 거기서 연봉을 올리시고 직급을 올리시고 잘 되시면 그게 재밌어질 거예요. 그렇게 워커홀릭이 되거든요, 보통. 그게 곧 게임이 되는 거고요. 인생 게임이죠. 그러면서 인생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님이 지금 상태로 적당히 그림에다가 발 한쪽 걸치고 있어 봐야 좋은 결과는 없을 거예요. 네. 7, 8시간 채울 수 있으면 계속 보러 오셔서 도와드릴 테니까 뭐 이야기도 많이 주시고 문제 생길 때마다 이야기도 주시고 뭐 그림 관련된 것도 좀 배워가시면 되는데 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럴 거면 그냥 본업에 충실하자. 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만약에 지금 1-2시간에서 취업을 하셨다. 아니 뭐 허드렛 일 들어올 수는 있어요. 막 계약직 3개월 그냥 이제 별것도 아닌 거 그냥 어쨌든 시키려고 이거를 진짜 정직원 원아가들한테는 못 시켜요. 이 사람들의 반발도 있고 내가 뭐 여기까지 와서 이걸 왜 해야 돼요? 이런 반응들이 있는 업무들이 분명 생기거든요. 회사에는. 그런 거 잠깐 시킬 수 있는 사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그걸 가끔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기업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취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꾸준히 계속 내가 충분한 대우를 받으면서 해야겠죠. 그런 게 아니면 취업이라고 보기 힘들고 어쨌거나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해서 취업을 하시면 저는 제가 10년 넘게 했던 제 커리어가 제 강사 커리어가 부정받는 기분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사실 그 정도의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하셨으니까 본인에 대한 모습은 이미 많이 아실 거라고 봐요. 뭐 학교에 도전하셔서 졸업까지는 잘 하셨고 뭐 그림 보면은 오랫동안 그리신 티는 나는데 너무 편식하셨다 이런 느낌입니다. 미지의 영역 같은 건 없어요. 미지의 영역은 이겁니다. 이게 미지의 영역이에요. 나 자신이요. 나 자신.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좋은 미래가 있으시길 빌겠습니다.